네, 안녕하십니까. 송국권 FC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축계획 세우기라는 주제로 영상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기본적 토대가 되는 보험 상품은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좋은 보험은 어떤 보험으로 보는지를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단기는 뭐 어떤 은행 상품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는지 잠깐 리뷰 보도록 할 텐데요. 32세 남성 고객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해가면서 인생 설계를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돈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고객분의 어떤 저축 습관대로 끊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은퇴견적으로 10억 원 정도를 내드렸는데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단기와 장기를 좀 동시에 저축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기초가 되는, 우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그런 저축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을 위한 어떤 보험을 설정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 정말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축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는 원금 손실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율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1년에서 3년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1년에서 3년 정도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쓰기 위한,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뭔가를 사고 모아가지고 뭘 사고 그런 소비성 저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단기 저축으로 은행이 좀 제일 낫죠. 그러면 사실 은행의 이율은 좀 얼마나 되실지 지금 감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디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우리가 은행연합회라고 치시면, 이렇게 은행연합회라고 치시면 조회가 되겠죠. 조회가 되고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오죠. 은행연합회 나왔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주 찾는 메뉴가 있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눌러보시면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은행들이 보이죠?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액수를 예를 들면 50만 원씩 한다. 그리고 단리, 그 다음에 일반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각 은행별로 상품별로 어떻게 은행 금리가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1년 정도가 1.25% 정도가 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 저축을 은행에다 한다라고 보고, 만기 1년에 1.25%라고 했죠. 1.25%에 50만 원씩을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1년이면 600만 원이고요. 총 납부하시는 금액이. 그리고 아까 1.25%라고 했으니까 600 곱하기 1.25%를 하면은 750만 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계속되는지 한번 그 초록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초록창을 띄우시고 거기에 이자 계산기라고 쓰시면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어플 비슷한 게 뜨죠. 그럼 거기에다가 50만 원 입력하시고 아까 보셨던 1.25% 단리로 하시고 일반 과세로 하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계산해줘 라고 누르시면 쭈쭈쭈 나오죠. 그러면 600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얼마고, 빨간색으로 이자 소득세, 세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시고 나면 내가 받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당황하셨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엑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식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1년 12달을 적금을 한다라고 봤을 때 1차월에 50만 원을 넣게 되면 12분의 12 곱하기 1.25%를 해주기 때문에 1.25%를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시면 12분의 11 곱하기 1.25%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12분의 11, 12분의 10, 12분의 9 이렇게 9, 8, 7, 6 해서 마지막 달에 12달째가 되면 50만원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1.25가 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자를 보면은 사실은 1.25%는 한 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점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씀 해드리면 이거 뭔가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은 그래도 1.25%를 드리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니까요. 그 점을 제가 예전에 미리 한번 예언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저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은행 적금이 있겠죠, 지금 본. 근데 이율보다는 좀 보관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나중에는 보관료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단타 거래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비추죠. 네, 급격한 신경 손상이 오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갯돈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믿을 만한 계주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단기저축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단기저축은 1년에서 3년 정도에 쓸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용도로, 그리고 비상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을 마련해 아무래도 좀 많이 모아야 거기에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모으기용, 그 다음에 은행 거래를 하심에 있어서는 어떤 거래 실적에 대한 대출, 그 다음에 뭐 청약 저축처럼 자격 요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기에 대해서 단기 저축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은행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장기 상품, 장기 저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좀 알아볼 텐데, 장기 저축은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마다 금융상품은 각 기관별로 그 기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은 단기로, 증권사는 단기 그리고 중기 정도로, 그리고 보험회사는 아시다시피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거의 지금 뭐 초단기죠, 그죠? 6개월, 3개월, 뭐 9개월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보험회사는 장기 상품입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이다라고 하면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장기로 꾸준히 납부를 하되 추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뭐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넣어서 수익률을 바로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험회사의 어떤 장기 저축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 형태는 저축 금리형 저축보험과 투자형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은퇴견적 10억 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해냈는지 그 계산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2017년 대비 2019년 주관적인 노후 필요 생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3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년 조사할 때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금액들이 점차 커져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표로 보시면 여기서 또 주목하실 점은 50대는 약 한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신데, 80대도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내가 노후에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80세 정도가 되면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자, 실질적으로 은퇴 견적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세 남성 제 고객분에게 나는 60세까지 일을 하고 60세 은퇴를 하고 60세부터 매달 300만 원씩을 쓰고 싶어요 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28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저축의 목적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지켜내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제 기억에 한 500원에서 550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이가 나오게 되죠. 예, 근데 요새는 짜장면 값이 한 5,000원, 6,000원 하죠. 그리고 7, 8,000원 하는 곳도 봤습니다. 근데 이렇듯이 500원의 가치를 지금 5,000원으로 환산해서 이제 이해를 하듯이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8년 후에 300만 원의 가치를 하려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매년 2%씩을 가정할 텐데, 사실 이건 좀 큰 수치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면서 해보시면 그 절반이라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정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내 통장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그 당시 3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이고 1년이면 6,200 정도가 필요하고 60세 시점에 1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나오는데 이 돈을 모아 가지고 계시면 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2% 어떤 투자 상품에 담아서 뭐 2%가 그 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아서 그것을 매월 2% 수익률을 내면서 뽑아 쓰다 보면 80세가 되면 영원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60세 은퇴해서 은퇴가 시작됐다라고 하시면 이전에 먼저 알으셔야 될 건 뭐냐면 은퇴 생활에 3단계가 있습니다. 활동기, 회상기, 정리기로 나뉘는데 활동기는 말 그대로 활동하실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축을 하실 때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모아야 된다라는 목표로 저축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약 한 1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돼서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이란 돈을 28년이란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모으려고 하면 도대체 매월 내가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게 금리형이냐 투자형이냐 이런 구분점이 나오기도 하는데 2%인 금리형 상품이면 230만 원 정도를 매월 저축하시면 됩니다. 28년 동안. 3%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는 상품이면 194만 원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60세가 됐을 때 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납부를 그동안 쭉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아까 산출된 190만 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의 여력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산출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개인마다 어떤 그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된 시급 값을 가지고 내 가치관이나 형편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기저축을 보험상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장기상품, 보험상품을 저축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고 그 구조를 알은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 혜택을 취한다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것을 해 나아간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세금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저축의 연관성, 상관성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드리다 보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메일 궁금한 점 메일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또 제가 좀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구독을 하면 돈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은 안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 안 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